지금 저와 나누게 될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아주 누적된 그런 이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는 학대가 발생하기에 이른 학대 가해자들은 어떤 종류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시간 정도를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봤던 사건들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은 사실은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었어요. 물론 뭐 연쇄살인 사건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어른이 어른을 죽이는 것은 상당 부분 뭐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훈련된 방식대로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하면 되는데, 아동학대 치사 사건만큼은 이제 피해자가 너무 어리고 전혀 이 방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학대 끝에 발생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분석을 해서 의견서를 쓰는 일조차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꽤 많이 보게 됐는데, 아동학대 치사 사건,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결국은 수사기록안에서 보고, 결국 이 죽음이 고의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를 피력을 이제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치사는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량이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학대를 하는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죽이겠다는 고의를 안 가지고 있을까? 그게 사실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정말 무슨 계획살인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고의라고 여기기가 좀 어렵지만, 고의 중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저녁 때 계속 폭행하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 지금까지 해온 학대의 끝에 응급실도 여러 번 가고 골절상도 입고 아이가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이 학대 행위자들, 부모들이 이러다 진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필적 고의라서 살인죄를 적용해도 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이렇게 이제 잡아뛰다 보니까 사실은 살인죄가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사건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살 친딸을 빈집에 6달 넘게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입니다.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구냐를 가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는 외할머니란 사람이었고요. 그 외할머니가 지금 이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잡아뛰다 보니까 경찰에서 4번 DNA도 본인이 엄마라는 게 밝혀졌고, 검찰에서도 심지어는 DNA 검사를 한 번 더 의뢰했어요. 그런데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외할머니가 이제 친모로 밝혀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직은 이제 끝난, 종결이 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 아니라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아이를 혼자 집에다 방치했다가 결국은 아이가 사망한 채로 몇 달 후에 발견이 됐다. 그것은 이제 학대 사건은 틀림이 없고요. 죽음에 이른 사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그럼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음에 이를 그 순간에 가해자, 행위자의 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그 어느 것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빨리 가능하면 지금 이 딸이 낳은 아이, 행방불명된 아이를 찾아내무를 해가지고 이 사건을 꼭 밝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